임대료를 사실은 기대를 하고 건물을 사잖아요. 아까 네. 저는 이제 개인으로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뭐 세금 내고 나니까 사실 임대료라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 이자 정도 낼 정도라면 큰 무리하지 않고 그런 선에서 건물을 찾아보면은 많아요. 근데 임대료가 많이 나올 건물을 사람들이 자꾸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약 수익률이 적더라도 그런 물건을 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사옥을 내가 자가사옥으로 써요. 그럼 임대료 측정에 있어서는 이제 면적당, 주변 시세 혹은 내가 리모델링해서의 그 기대 수익까지 반영을 해서 임대료를 높일 수가 있어요.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손쉽게 밸류업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일단 내 사업이 또 잘 돼야죠. 돼야지, 조건이. 잘 돼야죠. 아, 그러면 오늘 다 쇼룸 방문하셔가지고 하나씩 사주세요. 아, 그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네. 크티 리치야?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입니다. 오늘 아티스트 한 분 모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패션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비욘세, 페리스 힐튼, 브리트니 스피어스, 앤 해서웨이 등 해외 유명 셀럽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현재 패션 브랜드 그리디어스를 운영 중이신 세계적인 디자이너 박윤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해가지고 국제문화교류 공로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국가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축하합니다. 저는 일단 건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서 여기 나왔는데 네, 다 제가 건물이 있는 줄 아시고 저한테 이제 건물 샀겠다 이러셔서 계속 이제 제가 보고 다니고 있는데 건물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제가 의뢰하게 됐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저 같은 아티스트들은 진짜 이런 좋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맞죠. 맨날 일만 하시니까. 그렇죠. 패션쇼도 1년에 2번. 네, 매 시즌 패션위크를 하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같은 분들은 바쁠 때 챙겨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항상 빌딩 조그만 거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저건 어떤지, 이건 어떤지 막 보러 다니기도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지금 잘 하고 있고 제가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쇼룸을 월세를 뭐 거의 1,000 가까이 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자로 내고 어떻게 해서 꼬마 빌딩을 만드는데 금액적인 거나 자금에 대한 융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이 있음으로써 그런 자금도 참 세이브 되잖아요. 같은 돈 쓸 거면 이자로 나가고 그 조금씩은 아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고민을 하셨었고 또 지식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네.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목표는 내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우선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공간을 지금은 임대료를 내고 계시니까 그 임대료 내는 거를 이자로 내겠다라는 건 준비는 돼 있으신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타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주차는 뭐 한 대나 두 대만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작은 거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루라도 빨리라는 게 오늘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 준비가 되게 준비.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건물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모아서 다음에 와서 또 좋은 걸 사야지라고 시작하면 그게 그만큼 또 올라가 있어요. 우선은 손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손으로 인터넷 검색. 그래서 디스코나 밸류비 맵이라고 옛날에는 네이버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게 앱으로 나왔어요. 지역을 먼저 정하시고 그 지역에서 판매됐던 거래 가격과 상승폭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건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빌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에다가 의뢰하는 게 좀 빨리 정보를 폭넓게 가질 수 있어요.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연면적이라든지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이냐, 브랜드가 들어와 있냐, 아니면 임차료를 계속 제대로 안 내가지고 그런 건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면 그게 곧 돈이니까 사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뭘 봐야 될지 몰랐거든요. 네. 건물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리뉴얼 같은 걸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으로 살 건지 법인이 살 건지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 유리하냐 개인이 유리하냐를 개인이 신용이 좋은지 법인이 신용이 좋은지. 근데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개를 갖고 15년이 되면 30% 세금의 혜택을 줘요. 그럼 법인은? 법인의 장점은 대출. 법인을 만든 지 얼마 만에 이거를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 만드신 거죠? 네.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또 대출 환경이 법인은 보통 통상 7, 80%가 나오고요. 개인은 통상 5, 60% 나와요. 물론 신용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통상 그래요.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이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랜만에 입을 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임대료를 사실은 기대를 하고 건물을 사잖아요. 아까 네. 저는 이제 개인으로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뭐 세금 내고 나니까 사실 임대료라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 이자 정도 낼 정도라면 큰 무리하지 않고 그런 선에서 건물을 찾아보면은 많아요. 근데 임대료가 많이 나올 건물을 사람들이 자꾸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수익률이 적더라도 그런 물건을 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사옥을 내가 자가사옥으로 써요. 그럼 임대료 측정에 있어서는 이제 면적당, 주변 시세, 혹은 내가 리모델링해서의 그 기대 수익까지 반영을 해서 임대료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내가 재임대를 하면서 이거를 다음 주인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한 5년 있어줄게. 이런 조건으로 물건도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손쉽게 밸류업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일단 내 사업이 또 잘 돼야죠. 돼야지 조건이. 잘 돼야죠. 아 그러면 오늘 다 쇼룸 방문하셔가지고 하나씩 사주세요. 아, 그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네. 그치 리치야? 법인을 살 거면 올해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어놔야 돼요. 은행에서는 3년치를 본다고. 최소 2년치는 봐요. 올해는 무조건 마이너스 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은행의 대출이 좋은 지점이 있어요. 잔금 치를 때 이제 계약 끝나고 그 시즌에 맞춰서 은행별로 괜찮게 해주는 지점들이 있어요. 오로지 내 돈으로 다 넣고요. 네. 잔금할 때 그때 은행에서 등기가 넘어오잖아요. 제 이름으로. 네. 그때 이제 근저당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아 거예요. 그러면 10%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만약에 50억짜리를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은행들이랑. 내 신용을 넣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나올지. 근데 금리는 예상만 하는 거고 내가 잔금 치를 당시에 기준금리와 그 은행에서 책정한 가상금리가 있어요. 그걸 두 개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 신용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금리가 있는데 그거는 계약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려주질 못하고요. 러프하게만 알려주시고 계약할 때 은행이랑 한번 타진해봐야 되는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는 지점장님하고 연을 맺어서 시작하면 돼요. 어느덧 딱 뒤돌아보면 내가 50억 주고 샀던 건물이 5년 뒤에 딱 봤더니 1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산 재평가를 받아서 그게 더 올라가요. 이거를 소비 쪽으로 가지 말고 저축 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여기 부동산처럼. 딱 들어오면 바로 상담 시작. 어떠셨습니까? 오늘 나와보시니까. 오늘 옛날 동네에서 마실처럼 만났다가 오늘 반장님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진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정이 새싹이었는데 아주 꽃이 폈어요. 왜냐면 저희는 너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재테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꼬마 빌딩을 산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또 아티스트한테 이거 릴리즈해서 또 소개하고 싶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